여러분 그 교재 7장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7장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전까지.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또 7장하고 8장 이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7장 8장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 얘기는 새로 생겨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분야는 상당히 통계학을 하는 분이라든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영역입니다. 결국 뭐 여기서는 분류와 예측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연관 분석, 군집 분석,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그 감성 분석,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써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전반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지라 해서 나이브 베이지 모형을 쓴 간단한 분류 분석,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R에서 어떻게 구축하는지. 우선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고, 마이닝이라는 말 있죠, 마이닝. 이걸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채굴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산의 석탄 이런 걸 이제 캐는 걸 마이닝.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광산을 캐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거. 우리가 채광을 할 때 석탄을 캐잖아요. 금강에서 금을 캐듯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데이터로 인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정확한 정의는 이제 책에도 있는데요. 분류 분석과 예측 분석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시모디우스라는 사람이 96년에 데이터 마이닝은 지식 발견 과정인데요. 이전에 모르고 의미 있는 정보, 유용한 정보로부터 그러니까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모르고 있었던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지식 발견 과정.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여기 정의가 이렇게 돼 있네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실행 가능한 정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어떤 그 배경이 수학적, 그 통계적, 확률적 배경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유용한 정도, 이걸 가지고 뽑아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많이 도입이 됐어요. 기업에서 어떠한 그 중요한 그 기업의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느냐 마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느냐, 새로운 그 부서를 만드느냐, 부서 간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썼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장돼 가지고 인공지능망, 디시전 트리 이런 것도 이 책에 소개가 돼 있던데, 그런 거 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하려는 데이터를 뽑아서 정제를 해요. 클린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상값, 미싱 밸류 이런 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정제된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변환을 해요. 원하는 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게. 요걸 가지고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인 경우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분류인 경우 분류의 특성값을 찾아낸다든지, 어떤 그 요인을 찾아낸다든지, 주요한 성분을 찾아낸다든지, 그렇죠? 분산이 어떻게 다른지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요 단계는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제된 데이터를 얻고 있어서 이 모형을 적용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서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는 우리가 3교시 때 계속 설명을 해왔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이론적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1, 2교시는 요 책을 기준으로 R을 하고 있지만 3교시 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바로 요 앞 단계에 해당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은 크게 분류, 예측, 연관, 군집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거 하나씩 좀 배워볼 거예요. 중간고사 이후에 오늘은 이제 간단한 분류 말 그대로 분류는 분류하는 거죠. 신규 들어오는 고객의 등급을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뭐 A 등급, B등급, C등급, 뭐 우수등급, 최우수 등급 뭐 이렇게 예측은 수요 예측 내년에 뭐 우리가 가게를 하고 있으면 매출액이 얼마가 될까? 그렇죠? 내년에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될까?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연관 분석은 우리가 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맥주협회 기저귀 판매량이 높아가지고 월마트에 실제 연관성 분석을 해가지고 지지도 신뢰도 뭐 서포트 뭐 이런 거 분석을 해서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해요. 엄마나 아빠나 여러분들은 장을 볼 때 뭐를 살 때 항상 같이 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가? 그걸 같이 배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그 판매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떨어뜨려 놓으면 상당히 좀 그 판매량이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군집 분석은 고객을 세분화할 때, 그렇죠?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측과 분류의 차이점은 뭐냐면 분류와 군집. 분류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거고, 군집은 보통 비지도 학습에서 모르는 거를 데이터 가지고, 어떤 보통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뭐 이런 거, 덴드로그램,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군집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지도학습 방법이 아니죠. 근데 분류는 되게 이제 지도학습 방법의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모형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분류를.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모형들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는데 이 책에 다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오늘은 요 나이브 베이지 요걸 이제 분류 분석을 할 거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그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모형들은 분류 분석을 위한 거고, 이건 예측, 이거 이사결정도 분류하는 데 쓰긴 합니다. 그 종속 변수가 범주형도 되고, 어쨌든 뭐 이산형 연속형도 되긴 하는데, 예측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SVM도 뭐 여기 둘 다 쓰잖아요. 서포트 벡터 머신, 그렇죠? 마진을 가진 서포트 벡터를 구해서 서로 분류하거나 예측할 때 쓰는 겁니다. 연관성 분석, 군집 분석, 그렇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좀 발견하는 거고,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분류하고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은 이미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기존의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출력에 대해서. 뭐가 출력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출력을 예측해서 그에 따라서 판단 기준으로 분류하고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그 분류 분석과 예측은 대표적인 지도학습 방법이고, 연관성과 군집은 비지도학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보통 이제 비지도학습. 분류나 예측은 보통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도학습. 지도라는 게 뭐 슈퍼바이지드라는 건데, 뭐 누구든 지도라는 개념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훈련할 때 쓰는 입력과 출력까지 명확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도학습.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제 우리가 비지도학습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이제 기존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었어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요즘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상당히 뭐 앨런 튜링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이제 1960년대부터 뭐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발전이 왔었고, 최근 그 성과가 높아지는 게 데이터 분석, 컴퓨팅 성능, 그 다음에
그 뉴럴 네트워크의 새로운 진화, 힌튼 교수가 딥러닝을 개발하면서 그 성능이 좋은 예측 분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기업, 사회, 문화, 경제, 정부, 공공기관 많이 활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분류 분석은 이제 이런 걸 많이 써요.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이것만 그렇죠? 중간고사 끝나서 요거하고 다른 걸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분석 방법은 대표적인 지도학습 방법이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그놈이 분류에 이제 어느 영역에 속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순 베이지 분석, 나이브 베이지안 시어링 가지고 하는 그 예제가 이제 요 예제인데요. 우리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미 아래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이 뭐냐면, 여러분, 붓꽃 있죠. 여기 보면 그림이, 요건데요. 요, 분꽃 또는 붓꽃. 이렇게 붓처럼 생겼다 그래서, 붓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렇죠? 붓꽃.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요거 세 가지 타입은, 요 꽃잎의 길이, 페탈, 그 다음에 꽃받침의 길이. 이거 가지고, 길이와 너비,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기냐,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 이거 가지고 품종을 분류를 해요. 그게 이제 세토사 품종이냐, 벨시칼라 품종이냐, 버지니카 품종이냐,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팔의 길이가 요거 있죠, 요거 꽃받침, 요거는 꽃잎. 이제 꽃받침의 길이가 5.1, 3.5. 너비가 그 다음에 요 꽃잎의 길이가 1.4, 0.2인 경우 세토사 품종이다, 요 놈이다. 그쵸? 이거는 이제 그 150개인가요? 아이리스 데이터가 150개. 그래서 15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 세 가지 품종, 세토사, 베시칼라, 버지니아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 셋이죠, 요게. 요게 이제 유명한 캐나다인가요? 그쪽 어떤 그 식물학자가 만들어낸 데이터 셋인데요. 이런 거죠. 새로운 요걸 누군가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그 품종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분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수히 많은 요 값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150개. 각각 50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50개. 그렇죠? 그 다음에 베시칼라가 50개, 100개, 각각 50개의 데이터예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지 그 붓꽃에 꽃잎과 꽃잎 받침과 꽃잎, 요 네 가지 변수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최적의 그 어떤 값을 나름대로 모형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요 값이 오면, 그거는 보건대 베시칼라 붓꽃이에요. 버지니아카 붓꽃이에요. 이거 아마 버지니아에서 저기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 가지 품종 중 하나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요 꽃받침의 너비, 길이, 꽃잎의 너비, 가로, 세로,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종속 변수, 요게 독립 변수들, 그죠? 예측 변수, 범주형 변수. 요 값 가지고 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데이터를 줘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첫 번째 거는 세토사예요. 요 두 번째 거는 베시칼라라고 결과를 내는 거죠. 결국은 얘가 근데 이제 요 기계학습을 얼마나 잘하느냐, 모형을 뭘로 썼냐에 따라서 요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학습을 할 때 요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기존에 있는 학습을 어떻게 요 데이터셋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차 검증 방법이 있는데요. 홀드아웃 검증 방법, 홀드아웃 데이터셋 분류 방법이 있고 다중교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홀드아웃 요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훈련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나눠요.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고 검증용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최소화해서 모형을 쓰는 거죠. 이 방법이 이제 홀드아웃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나눠서 하나는 훈련, 하나는 검증하면서 자기가 최적의 모형을 찾아 나가는 방법. 그게 뭐 홀드아웃. 우리 카드 할 때 뭘 빼낸다 뭐 이런 얘기가 홀드아웃이에요. 홀드아웃. 그 모형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중교차 방법은 뭐냐면 얘를 K개로 나눠요. 그러면서 1번 얘를 검증 나머지는 훈련, 2번 얘를 검증 나머지를 훈련, 이러면서 복잡하죠 이거는. 그렇죠? 뭐 그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훈련셋 나누는 방법, 훈련용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씩 150개 분류 쓰고 요게 이제 요거 세 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는 단순 베이직 모형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니까. 요거는 베이지안이라는 사람이 만든 베이지 정리. 여러분도 아마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거 반드시 배웠을 거예요. 확률에서. 사전 확률, 사후 확률. 베이지안이라는 사람. 베이지안 시어링.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고등학교 인문반이든 수학반이든 필수 그 확률 개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의 확률적인 의미를 뭐 크게 생겼을 건 없죠. 사전 확률, 사후 확률. 사후 확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전 확률 값을 가지고 품종을 예측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요 패키지를 우선 설치를 해야 돼요. 2107. 그렇죠? 그래서 install 2107. 요 나이브 베이지 함수를 쓰려면 1071이라는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R에서는 패키지가 뭘 쓰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브 베이지 모형을 쓰기, 그래서 라이브러리까지 함수를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2107.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뭐 간단해요. 요거예요. 그렇죠? 나이브 베이지, 그 다음에 그 종속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요게 이제 그렇죠? 뭐 요 아이리스를 데이터에 넣어도 되고 바로 써도 돼요. 이거는 뭐 저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이리스를 데이터셋에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아이리스 데이터가 될 거고, 시드는 뭐 그렇죠? 초기화하는 거니까 포분 추측값을 고정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요 트레인이라는 거 있죠? 트레인 데이터는 훈련용 데이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그 검증용 데이터예요. 여기서 보면 요 id라는 거는 요 id 요 샘플에서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1번부터 요 행을 뽑는데 0.70% 150개의 70%를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나머지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나머지 거는 테스트 데이터로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를 해놓고 모델은 이제 아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피시스라는 게 이제 요거를 예측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변수를 여기다 넣고 훈련용 데이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을 따라서 얘가 사전 확률 가지고 가장 그 쇠토사일 확률, 베시칼라일 확률, 버지니아카 확률, 그렇죠? 이거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확률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 모델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실제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new라는 데이터를 새로 만드는데요. 실제 값은 요 테스트라는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의 스피시스 값이 되고 실제. 그 다음에 예측한 값은 predict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만든 모델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 값을 넣는 거죠. 그럼 new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예측 값하고 그 실제 그 데이터 값하고 실제 값은 잘 예측했죠. 앞에 6개는. 근데 아마 틀린 게 좀 있어. 실제 값은 베시칼라인데 예측은 버지니아카로 했어요. 그 다음에 틀린 게 또 버지니아카인데 베시칼라로 예측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모델이 이것도 베시칼라가 버지니아카 오류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요게
테이블이라는 거는 함수를 안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예측은 세토사, 있죠? 했는데 세토사라고 잘 맞췄네요. 근데 이거는 베시칼라인데 베시칼라라고 예측이 14개하고 하나는 틀렸어요. 버지니아 카는 12개를 맞췄고 2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2개 더하기 1개.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 예측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 확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93.3%의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면 요 if else라는 거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봐요. U라는 모델의 실제값하고 U 모델의 예측값이 같으면 yes라고 하고 아니면 no라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U라는 거를 좀 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열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yes라고 한 건 잘 맞춘 거고 틀린 거는 no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sum에서 result 값이 yes인 놈을 길이로 나누게 되면 예측 정확도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93.33%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요거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1- 전체 개수분의 3개. 요게 이제 정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93.3%라고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요 데이터를 하나 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넣어 놓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넣었어요. 요거는 3가지 품종 중에 뭘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요 프리딕트를 써서 그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버지니아 카를 예측을 요거는 요런 데이터는 5.1, 3.1, 1.5, 0.5 값을 갖는 거는 보니까 버지니아 카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3가지 품종 중에 버지니아 카입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predict라는 거는 함수인데 요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가 요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면 와서 버지니아 카로 예측을 하면서 적용하는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predict table이라는 거 있죠. DICT 언더바 테이블. 요게 이제 일종의 그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책에서는 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혼동 행렬.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FUSION, MA, CONFUSION, 매트릭스. 말 그대로 이제 매트릭스, confusion matrix.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전 매트릭스를 실제 만들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요 자체가 컴퓨전 매트릭스예요. 좀 무슨 얘기냐면 그 실제 예측한 값과 옵저브드 사이의 요 차이의 개수. 그렇죠?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16개 중 16개를 다 맞춘 거고 그 트레인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요거는 14개만 맞췄고 하나는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이제 틀린 거의 개수. 이 말도 confusion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이제 혼동이라는 말에서 뭐 혼동되는 값인가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정확한 그 값과 그 모델을 당신이 설정한 모델의 정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만드는 테이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죠. 이것도 일종의 표.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옵저브드라고 하는 게 실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서 우리가 맨 뒤에 있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달러의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 중에서 요 예측 값이 있고 실제 값이 있잖아요. 실제 값이 해당되는 게 그 테스트 데이터의 그 최종 그 실제 값. 그죠? 스피시스라는 품종에 요거는 우리가 모델로 만든 예측값. 그죠? 그 모델로 만드는 예측값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렇게 predict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모델은 이제 나이브 모델을 쓴 거고 우리가 모델이라고 해서 나이브 베이즈 함수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을 해보니 검증 데이터 셋을 가지고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보니 이렇게 3가지가 품종에 대해서 오류 값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if else 문을 써서 요거 값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요 같다라고 하는 게
equal가 두 개 붙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는. 대응할 때는 하나지만, 대응값 할 때는, 비교할 때는 이제, 같다가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같으면 요거, 아니면 요거. 우리가 if else문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응용해서, 실제 예측의 정확도를, 판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예측률 구하는 거, 정확도, accuracy라고 얘기합니다. 정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델의 정확도가 몇 %냐. 93.3%가 상당히 높은 거죠. 90에서 100% 정도 돼야 모델이 좀 성능이 좋은 거고, 100%를 만족하는 그 모델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셋을 아까 교차 검증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최적의 좀 알고리즘을 좀 써가지고 데이터셋을 잘 분류하면 성능이 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좀 편향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좀 편향된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경우 성능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훈련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결정되고, 테스트 데이터는 어쨌든 훈련 데이터와 동일한 랜덤니스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 적절한 몇 대 몇으로 하는, 아까 70%로 이제 했잖아요. 0.7. 이거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고, 보통 0.5, 0.5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훈련 데이터를 60% 이상, 나머지 40%를 테스트 데이터, 이 방법이 많이 쓰고, 이것처럼 77대 3으로도 많이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홀드아웃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추천하고 있는, 5대5는 좀 너무 좀 반반이라고 하는 건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 6대4 또는 7대3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용 데이터셋 70%,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셋 30% 이래가지고 두 모델의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R로 직접 코딩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손에 익숙하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저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입력하면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